안녕하세요.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유드릴 책은 달리 나는 세상의 배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지난번에 이어서 미술 관련된 책인데요. 요즘 제가 이제 한 3년 8개월 정도 이렇게 그림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림에 꽂혀가지고 또 이제 책을 이렇게 그림책을 또 자주 하게 되네요. 이 달리 나는 세상의 배꼽이라는 책은 김종근 저자님이 쓰시는데요. 이분은 홍익대에서 미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미술 비평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시나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이 미술하고는 또 직결되는 것 같아요. 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그 큰 방대한 내용들을 짧게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림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뭔가 이렇게 한 그 화폭에 이제 이렇게 응축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인의 어떤 그런 시적인 감수성을 갖는 것도 그림 쪽에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달리라는 그런 화가는 아마도 조금 개팍스러운 화가, 그리고 이제 홍보 막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화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달리라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봤을 건데요. 이제 이 달리 책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 달리가 가장 강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그런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0.1%도 의심하지 않은 거, 그리고 계속 일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아 이미지, 그 자아도취를 할 정도로 일면 그 정도로 일면 자기를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페이지 19페이지 보니까 난 자신을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일기에 쓸 만큼 이미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제 또 개파극에 또 이렇게 뭐 장난꾸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그림 쪽에 일면 일찍부터 눈에 띄인 것 같아요. 이게 천부적인 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살 뭐 6살 때 첫 번째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일면 뭐 예사롭지 않은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버지 서재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볼테르나 임마누엘 칸트나 니체에 관련된 철학 서적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읽으라고 안 했는데 그 책을 탐독을 하고 그것을 소화를 시킬 정도로 읽면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또 이렇게 개파하게 활동을 했지만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철학을 이미 열면 갖춘 그런 노력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들을 막 소화를 하고 집중해서 읽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독특한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닷가 이렇게 전화기 같은 이런 그림 같은 경우 독특한 그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원래 이제 이 달리가 시금치나 이런 것을 혐오했다고 해요. 그리고 갑각류를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전화기하고 이렇게 이거하고 이렇게 바닷가재하고 이제 연결해서 바닷가재 전화기라는 그런 네이밍을 해서 이제 그림으로 또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화가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화상을 또 이제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33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내 정신의 풍차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나는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 같은 천재처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본인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달리는 자기는 일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일면 나는 일면 르네상스의 어떤 라파엘로 같은 천재라는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일면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일면 자화상을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피카소하고 잠깐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를 만났는데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피카소는 한 15분간 아무 말 없이 쳐다보더니 2층 화실을 올라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들을 오직 나를 위해 모두 꺼내 보여줬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만
피카소도 달리라는 그 그림에 대해서 뭐 여기 막 자세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미리 이제 뭔가를 예견한 것 같아요. 아, 이 화가는 뭔가 알면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다 알면 그런 예감을 한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파리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가서 실은 거기 가가지고 뭐 베르사유 궁전이나 아니면 누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고 밀레의 이제 작업실도 방문하고 평소에 이제 밀레를 또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밀레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나서 그때 너무 좋아하는 그런 표정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가 있냐면 베르메르라는 그런 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때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눈여겨보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혁신적인 스타일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달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언제나 혁신적인 스타일로 작업하는 데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물론 이제 철학에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또 그 달리에게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게 뭐냐면 프로이드를 접한 거. 프로이드를 접한 게 예를 꿈의 해석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가지고 그 책을 독파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알면 뭔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알면 근데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을 표현했냐면 나에게 일생일대의 발견이며 내 꿈만이 아니라 내 인생 경험도 바로 여기 나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이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3차원, 4차원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이런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초현실주의 어떤 그런 작품들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면 이 달리가 얼마만큼 몰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또 보면 페이지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나는 한때 나의 모든 시간을 작업하는 데에 쏟아부었던 시절도 있었다. 길거리에서의 낭만적인 배도 영화관 산책도 나와는 거리가 먼 유희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친구들을 사귀는 것조차도 멀리 하면서 오로지 새로운 미술 형식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데 골몰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냥 선택 집중 몰입했던 그런 달리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명적인 만남. 그러니까 달리에게 가장 운명적인 만남이 누구냐면 피카소도 아니다 알면 근데 이제 누구냐면 갈라라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 피카소가 완전히 또 이제 알면 새롭게 이제 알면 그 갈라라는 그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작품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갖고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갈라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을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한 그 멘트가 뭐냐면 갈라와 나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거대한 힘이 솟구쳐 오른다. 이제 나의 영적 삶에 걸맞는 걸작을 만들어내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갈라의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 갈라를 많이 이렇게 그림 속에 초현실 그림 속에 많이 등장을 예를 들면 이런 여기도 이제 갈라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를 통해서 항상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냥 그만큼 믿고 예를 들면 신뢰하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 속에 보면 아까 그 그림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쭉 이제 넘기다 보면 이 달리가 본인이 생각에 본인의 대표작은 기억의 영속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억의 영속성. 이렇게 기억의 영속성. 네. 기억의 영속성. 뭔가 이렇게 독특한 게 뭐냐면 시계가 흐물흐물해요. 막 시계가 이러면.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때 이 당시에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달리의 힘인 것 같아요. 달리 힘. 그리고 달리는 자기가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자기를 홍보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피카소를 만나고 나서 피카소와 나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수복 차림으로 강연을 하고 그래서
1930년 12월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대요. 이렇게 여기 표지를 장식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튀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홍보를 하고 결국에는 그림이 이제 알면 사람들한테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한 그런 결과에 사람들이 알면 반응을 하게 됐고 히치콕이라는 그런 평론가가 뭐라고 했냐면 키리코도 에른스트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달리만큼 상상력이 풍부한 기발한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이게 페이지 86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체스터 데일이라는 그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난 피카소를 아주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의 그림을 15점이나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림은 그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런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스테일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알면 피카소하고 알면 여기 달리하고 알면 이렇게 평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달리를 극찬한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피카소의 그림이 아니라 피카소는 이제 그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후의 만찬이 이게 이제 달리의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을 초현실주의 관점으로 해가지고 달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뭔가 막 좀 신비롭게 표현한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제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베르메르라는 그런 화가에 대해서 이 달리가 엄청 이렇게 젊었을 때 많이 이렇게 모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페이지 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위대한 그림을 레이스 뜨는 소녀라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마치 바늘이 내 살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바늘 같은 것은 그림 속에 없는데 말이다. 근데 이게 보면 갖고 그것을 모사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냥 보통 그냥 뭐 소녀가 그냥 찌개 뜨는 거예요. 그냥 레이스 뜨는 그냥 소녀야.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달리는 완전히 열면 너무 감동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알면 달리가 한 이야기인데 페이지 여기는 102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림이란 눈으로 스며들어 푸크셋에 흘러나오는 화가의 사랑스러운 시선에 다뤄핀 이미지일진데 사랑도 이와 꼭 같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뭔가 그림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막 보석으로 막 디자인하는 그런 내용도 하거든요. 보석 디자인. 이렇게 막 이런 보석 디자인 쪽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작품. 이건 막 그 금으로 해가지고 순금으로 조각한 거 나는데 이렇게 뭔가 독특한 일면 이것도 왼쪽은 이것은 천사 십자가고 이건 우주 코끼리인데 그냥 그림을 보기만 해도 열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림도 한 번 정도는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달리가 실은 그때 그 오래된 그 당시에 면 그냥 그림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홍보를 막 하고 자기가 홍보대사를 자처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글 감각이 또 탁월했던 것 같아가지고 자서전을 썼는데 살바도르 달리의 비밀스런 삶 이렇게 이런 책이 출간도 되고 이제 책도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의 사상이나 어떤 그런 그 철학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제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 페이지 이것은 123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요. 작가들은 보통 일생을 다 산 다음에 말년에 가서 회고록을 쓰는데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 가는 나는 회고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사는 것이 더 지적인 것으로 보였다. 산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인생의 반을 다 청산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달리라는 그런 화가 조금 다른 화가와 달리 보이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베르메르랄지 아니면 다른 그런 화가들의 어떤 그림을 모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일면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꿈의 해석이라는 그런 그 책에 심취해가지고 아주 깊숙이 또 그 책을 파고들어가지고 얼면 이게 뭔가 철학이 있는 그리고 심리 쪽에 일면 뭔가 3차원의 어떤 그런 꿈이나 이런 쪽을 뭔가 이렇게 건드리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주는 어떤 그런 초현실주의 화풍을 개척한 화가가 어떻게 보면 달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배꼽이다라고 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는 일면 천재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화가 달리 나는 세상의 배꼽.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